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구품사에 이어서 품사 중 가장 중요한 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사라고 하는 애들은 단어의 성격, 즉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자립이 불가능한 품사였어요. 한마디로 띄어쓰기가 안 되고요. 반드시 체언이 뭐였죠? 우리 복습도 하자고요. 체언이라고 하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이 어떤 그 문장에서의 하나의 몸짓이 되는, 그 몸체가 되는 애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일컬어 체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체언에 붙어서 쓰는 말들, 사람이 그가 그녀에게 학교는 너처럼 나만큼 이런 식으로 어떤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들을 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조사의 종류 관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출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요. 그러면 한번 세 가지로 우리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격조사예요.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 일단 조사라고?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요? 네, 체언이 있습니다. 항상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조사는 체언에 붙는구나. 조사가 나왔다고? 그 말은 앞에 체언이 있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조사가 있다고? 그럼 그 조사 앞에 체언이 있겠구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겠구나.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가 어떠한 체언에 붙어서요. 그 체언이 문장에서의 하는 역할을 결정지어준 애들이 격조사예요. 선생님,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가 학교에 간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라고 하는 건 대명사죠. 양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남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남자를 대신 지칭한 대명사예요. 품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는? 네, 맞습니다. 체언에 붙었네. 가는 조사예요, 조사. 간다도 볼까요? 간다는 동사인데,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언이라고 하죠. 활용답니다. 간다, 가고, 가니, 가는.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단어 단위로 보면 품사를 분류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보자고요. 학교에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데? 그가? 이렇게 문장에서의 서술어의 주체, 주인공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문장 성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주어구나. 학교에 간다고? 가는데 어디를 가죠? 학교에 가죠. 이렇게 동사, 서술어, 그 문장에서의 서술어를 설명해주는 애들을, 서술어를 설명해주는 애들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 문장에서의 역할이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볼게요. 그라고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단어만 본다면, 대명사만 본다면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그가 라고 하는 말이 이 문장에서의 주어가 됐네요. 학교라는 말만 본다면 그냥 학교죠. 그런데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이 문장에서의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끔 해줬네요. 누가? 학교라고 하는 명사가. 이런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조사가 어떤 단어, 그 중에서도 조사니까 체언이겠죠. 체언에 붙겠죠. 체언에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거나 그 명사가 혹은 대명사가, 수사가 그 문장에서의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거나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거나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그 문장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정리가 될까요? 지금 완벽하게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내용이 아직 우리 문장 성분을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분들은요. 예비 고1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렇구나. 이해는 된다.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해는 된다. 라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필기하셔서 반복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다시 들어보거나 배속을 해서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나 가와 같이 그가, 사람이, 내가 라는 이와 가가 붙어 그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애를 주격조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될까요? 근데 선생님, 은느는요? 네? 은느니가가 주격조사 아닌가요? 나는, 그는, 내가, 사람이 이런 게 다 주격조사 아닌가요? 일단 이가는 주격조사 맞아요. 그런데 은느는 주격조사 아닙니다. 보조사예요. 일단 거기까지. 너무 많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으면 어렵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와 가는 주격조사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요. 서술격 조사는 잠깐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이 문장에서의 학교에 할 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걸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처럼, 깨, 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붙으면 그 단어는 그 문장에서의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부사라고 하는 건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애입니다. 이런 동사와 같은 애들을 수식해주는 애들을 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사의 성격, 그 문장에서 마치 부사처럼 역할을 하는 애들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조사가 붙음으로써 학교가 부사어가 된 거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관형격도 가볼게요. 관형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관형격 조사는 의라는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의 의미. 아이유가 산울림의 노래를 커버한 그 너의 의미라는 노래 있죠? 가사 중에도 너의 의미라는 가사가 있는데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명사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너의 라는 말이 의미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 너의 의미. 어떤 문장 속에서 이런 명사를 수식해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관형어다. 그런 역할을 관형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너라고 하는 애만 본다면 원래 명사거든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말이 붙음으로써 드디어 너의라고 하는 말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때의 의를 우리는 관형격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관형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관형어 특강을 또 할 겁니다. 이미 제니의 솔로라고 하는 그 가사, 노래를 통해서 관형어와 관형사의 구분을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좀 더 쉬운 거 먼저 가자고요. 목적격 가보겠습니다. 목적격은 쉬워요. 왜냐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을을. 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너를, 그를, 그녀를, 뭐 아니면 물건을,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을과 을이 붙어서 그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 괜찮나요? 네, 먹는다. 먹는다는 동사죠. 문장에서의 서술어를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는 거죠. 근데 먹는데 뭘 먹나요? 밥을 먹죠. 이렇게 어떤 동사, 그 문장에서의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애들을 그 문장에서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밥만 있으면은 그냥 밥인데 을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밥을 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됐죠. 그런 걸 목적격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두 개만 더 정리하면 돼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용격 조사, 부사격 조사에 딱 두 개만 추가하자고요. 서술격 조사 가볼게요.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다. 괜찮나요? 이다. 이다라는 말은요. 일단 다시. 이다라는 말이 서술격 조사라고 제가 방금 말했죠? 그럼 이 이다라는 말 앞에는 뭐가 올까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다라는 말 앞에는 그렇죠. 체언이 오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 왜요? 조사니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서술해주는 부분이 인간이다죠.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그냥 명사인데 이다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서술해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누가? 이다라고 하는 조사가요. 선생님 왜 이다가 조사예요? 생긴 거 보니까 뭐뭐 다? 다? 동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명사에 붙잖아요.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야. 괜찮나요? 그러네. 명사 뒤에 붙은 이다 라는 말이 그 명사를 그 문장에서의 서술어가 되도록 해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 서술격 조사는 조금 중요한 이유가 활용을 해요. 네? 활용을 합니다. 봐볼게요. 조사인데 활용을 해요. 유일해요. 봐보시면 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고 선생님이다. 고라고도 할 수 있네? 너는 사람이니? 니라고 할 수도 있네. 나는 선생님인, 나는 사람인, 이런 식으로 니은이 붙을 수도 있네. 뭔가 활용이 가능하죠. 마치 용언처럼요. 동사 형용사처럼요.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는 조사는 서술격 조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언뜻 보면 다라는 말이 붙고 활용하니까 동사네, 형용사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수능에서 건드리지 않은 지가 좀 됐어요. 주기적으로 내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다 라는 말이 붙고 활용을 하기만 하면 동사형용사구나 라고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드렸던 점, 앞에 체언이 왔다고? 조사구나. 동사형용사 아니구나. 조사구나. 명사에 붙었다고? 조사구나 라고 가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하나. 딱 하나만 우리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바로 복격조사입니다. 복격조사는요. 이 가예요. 네, 선생님? 이와 가밖에 없어요. 에이, 선생님. 수업할 때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방금 주격조사가 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주격조사 이 가밖에 없어요. 복격조사도 이와 가밖에 없습니다. 에이, 선생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복격 조사는요, 이와 가 맞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가 복격 조사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밑으로 잠깐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는 야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지금 이 는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는이라고 안 하고 그가 라고 해볼게요. 조금 표현이 어색하긴 하죠. 그가 사람이 아니다. 일단 그러면 이 가라는 말은 맞습니다. 주격조사예요. 그럼 이 이도 주격조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는 복격조사입니다. 복격조사라는 건요, 그 문장에서의 그 단어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어라는 말은 보충하다 할 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는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때 사람이는 보어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그때 이 이는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문장에서의 보어가 되도록 해주는 복격 조사가 되는 거죠.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는 있잖아. 진짜 개과천선해서 그가 사람이 됐어. 그가 사람이 되다. 라고 할 때 그는 된 거예요. 누가 됐나요? 그의 성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싶죠. 그는 됐는데 누가 됐냐면 사람이 됐어. 라고 할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보어가 되고 이는 복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딱 보셨을 때, 이, 가? 주격인가? 아닌데 선생님이 이, 가가 복격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가 복격 조사구나 라고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암기라는 말이 혹시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암기는 필요해요. 맹목적 암기는 나쁠 수 있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한 암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가 될까요? 네. 오늘 수업은요,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렵고 내용도 많았습니다. 격조사 전부 정리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은 몇 번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필기하시고 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보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많은 친구분들에게 꼭 이 채널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